2014년 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해 적자는 3조 원을 넘어섰고 임원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삼성의 제안서를 펼쳐보지도 않았고 엔비디아는 통화조차 거부했습니다. 모든 길은 대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월 세계는 다시 삼성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구매팀 이사가 화성 캠퍼스를 찾았고 엔비디아 부사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테슬라는 20조 원 규모의 계약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외면받던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기업이 어떻게 세계 최강자를 추격하고 마침내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이야기는 2024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시작됩니다. 김태준 42세. 그는 애플 본사에서 15년째 반도체 구매를 담당하는 이사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대만 TSMC 영업팀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칩, 그 물량을 협의하는 자리였습니다. TSMC 담당자가 건넨 견적서를 보는 순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2만 달러에서 2만 8천 달러로 무려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물량이 크니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TSMC 담당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격이고 싫으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말투에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오랜 고민 끝에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내는 메일이었습니다. 사실 TSMC의 오만함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파운드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세계 모든 거대 기업들이 TSMC에 의존했고 TSMC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들어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거대한 신규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건설 비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 비용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고 고객사들의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칩값이 갑자기 40% 오른 것입니다. 애플로서는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욱 곤혹스러웠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였지만 칩값이 40% 오르니 수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TSMC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가격 협상을 요청하는 고객사 임원들에게 그들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이 있으면 가보라고. 과연 어디 있느냐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삼성전자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에게, 엔비디아에게, 퀄컴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가격은 TSMC보다 30% 저렴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삼성이라니, 그동안 수율도 제대로 못 맞추던 회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분위기였습니다. 과거 삼성이 저지른 실수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웨이퍼 한 장당 1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TSMC가 1,400만 원을 부르는 상황에서 삼성은 1천만 원이었습니다. 장당 400만 원 차이, 연간으로 계산하면 조 단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25년 1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에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설비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SF2 라인, 세계 최초로 이 나노 GAA 공정을 양산하는 라인이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웨이퍼들이 완벽한 리듬으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율은 63%, 상업적 양산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리고 매주 1%씩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주는 그날 밤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테스트 물량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매년 평균 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5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주주들은 항의했고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사업을 접으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실패한 시제품만 327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가 데이터로 축적되었습니다. 3나노에서 겪었던 수율 문제,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GAA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밤을 새워 연구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든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밑거름이었습니다. 2024년 말 삼성은 세계 최초로 이 나노 GAA 공정을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TSMC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인내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엑시노스의 부활이었습니다. 엑시노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한때는 희망이었지만 이내 실망으로 바뀐 칩이었습니다. 성능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미치지 못했고 발열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게임을 조금만 하면 폰이 뜨거워졌고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엑시노스가 탑재된 모델은 사지 않겠다는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삼성은 플래그십 모델에 퀄컴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삼성은 퀄컴에게 매년 7조 원을 지불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한 대마다 퀄컴 칩이 들어갔고 그때마다 돈이 퀄컴으로 흘러갔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남의 회사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삼성이 분명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경쟁력 부족으로 자체 칩을 쓰지 못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여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600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세계 최초로 이 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프로세서였습니다. 인공지능 처리 성능은 이전 세대 대비 210% 향상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민이었던 발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혁신적인 냉각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벤치마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퀄컴의 최신 칩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자체 칩으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2026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대거 탑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모델에는 삼성 자체 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갤럭시 스마트폰의 50%에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면 퀄컴에 지불하는 7조 원이 3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절감되는 3조 5천억 원은 고스란히 삼성의 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자체 칩을 사용하면 제품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원하는 대로 최적화할 수 있고 카메라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의 칩을 쓸 때는 불가능했던 일들입니다.
2025년부터 스마트폰 경쟁은 인공지능 경쟁이 될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즉 폰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를 잘 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삼성은 이제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체 칩으로 원하는 기능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고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률도 함께 올라갑니다. 자체 칩을 생산하면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면 수율이 올라가고, 수율이 올라가면 외부 고객들의 신뢰도 높아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025년 차세대 A19 칩의 테스트 물량 10%를 삼성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엔비디아도 움직였습니다. 인공지능 칩 수요가 연간 300%씩 폭증하는 상황에서 TSMC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엔비디아 부사장이 직접 화성 공장을 방문했고 차세대 GB300 칩의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왔습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칩 AI5와 AI6의 생산을 삼성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20조 원, 삼성 파운드리 연간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테슬라 CEO는 품질의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삼성의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소식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GM, 포드, 현대차,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가 자율주행 칩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닌텐도도 찾아왔습니다. 2026년 출시 예정인 스위치2, 전 세계 게이머들이 기다리는 차세대 게임기입니다. 이 게임기에 들어갈 칩을 삼성이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8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이 칩은 성숙된 기술이라 수율이 높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스위치2는 출시 첫 해에만 5천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5천만 개의 칩, 그 모든 물량을 삼성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퀄컴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8젠5의 생산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TSMC의 높은 가격이 부담스러웠고 삼성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물량을 나누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메타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이들 기업에게 삼성의 턴키 솔루션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메모리까지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텅 비어있던 화성 공장에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률은 50%에서 65%로 다시 75%로 올라갔습니다. 80%를 넘어서면 흑자 전환이 확실했고 그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HBM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HBM입니다.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 각 층을 연결하는 기술, 발열을 제어하는 기술, 모든 것이 최첨단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두 곳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2024년 HBM 시장 규모는 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년 만에 4배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률은 반도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챗 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런 서비스들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서버가 필요하며
각 서버에는 HBM이 필요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HBM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 HBM4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최신 세대의 HBM입니다. 성능은 이전 세대인 HBM3 대비 60% 향상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60%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밀려듭니다. 성능이 좋으니 인공지능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사가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도 삼성의 HBM4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2025년 HBM 시장이 20조 원이고 삼성의 점유율이 40%라고 가정하면 삼성이 팔 수 있는 HBM은 8조 원어치입니다. HBM의 영업이익률은 약 50%로 추정되니 8조 원 매출에서 4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HBM 하나로만 4조 원입니다. 여기에 일반 D램과 낸드 플래시 매출까지 합치면 메모리 사업부만으로도 6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게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칩도 만들고 패키징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칩 위에 직접 쌓아야 합니다. TSMC는 칩만 만들 수 있고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칩을 만들고 HBM을 만들고 둘을 하나로 합치는 패키징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칩과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 따로 조립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완성품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의 카드입니다. 2024년 말 대만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N-2 규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해외에 짓는 공장에는 자국보다 최소 2세대 이상 뒤처진 기술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공장은 이 나노 공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7년에 가동하더라도 3나노 공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3나노는 이미 구식 기술이 될 것입니다. 반면 삼성의 텍사스 공장은 다릅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첨단 이 나노 공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300조 원. 미국 반도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삼성을 지원할까요? 대만 리스크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땅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TSMC는 대만 정부 규제에 묶여 있고 중국 회사들은 미국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2027년에 가동을 시작하면 애플과 엔비디아의 물량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회사들은 가능하면 미국에서 만든 칩을 쓰고 싶어 하니까요. 게다가 최첨단 기술까지 보장된다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납기도 단축됩니다. 대만에서 칩을 만들어 미국으로 운송하는 것보다 텍사스에서 바로 받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없고 물류 비용도 절감됩니다. 미국 본토에서 최첨단 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그것이 바로 삼성 텍사스 공장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자체 칩 비중이 늘어나고 HBM 수요가 폭발하고 미국 공장이 완성되어 갑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권사들이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KB증권은 2025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97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45조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하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 5조 원 적자였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2025년에는 2조 원 흑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7조 원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엑시노스 확대로 퀄컴에 주던 돈 중 절반인 3조 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힙니다.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디램과 낸드에서만 20조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HBM에서 4조 원, 여기까지만 해도 34조 5천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까지 더하면 97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근거가 있는 전망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5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가를 증권사들은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이익 97조 원에 주가 수익 비율 10배만 적용해도 시가총액은 970조 원이 됩니다. 현재 350조 원이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최소 10년은 지속될 것입니다. 챗 GPT가 세상에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동차에, 가전제품에, 스마트폰에, 심지어 안경과 시계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늘어날수록 칩 수요도 늘어나고 메모리 수요도 늘어나고 HBM 수요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메모리 시장 1위, HBM 시장 양강구도, 파운드리 시장 2위이면서 빠르게 추격 중, 자체 칩 설계 능력까지 보유. 이 모든 것을 갖춘 회사는 삼성밖에 없습니다. 경쟁사들은 어떤가요?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7나노 이하 기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장비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삼성과 TSMC는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 나노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양산 경험이 전무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경험이 생명인데 일본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TSMC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 고객들이 이탈하고 대만 리스크로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속어법으로 봐도 결국 남는 것은 삼성입니다. 삼성은 준비되어 있고 삼성은 해낼 것이라고 어떻게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삼성 임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믿었고 준비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비난과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배웠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고 비웃음을 당할 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시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넓은 땅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기술과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이 분야에 투자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일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땀 흘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SK하이닉스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때 대한민국도 함께 빛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모든 산업이, 모든 서비스가, 모든 제품이 인공지능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칩이 없으면 인공지능도 없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데이터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2030년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에 한국산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모든 데이터 센터에 한국산 HBM이 들어갑니다. 모든 자율주행차에 한국산 칩이 들어갑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 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회의실에서 눈물을 흘렸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또 실패했다는 보고를 들으며 그는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실험실로 갔고, 다음 주도 공장에 갔고, 다음 달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 그는 세계 최초로 이 나노칩을 양산하는 팀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삼성 직원들이 같은 여정을 걸었습니다. 비난받고 의심받고 조롱받으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공장에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칩이 만들어지고 검사되고 출하됩니다. 그 칩들은 세계 곳곳으로 향합니다. 애플 본사로, 엔비디아 연구소로, 테슬라 공장으로, 구글 데이터 센터로 삼성의 칩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10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하십시오. 삼성전자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50조 원을 잃었습니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빛을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역사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로, 자동차로, K-팝으로, 영화로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작고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강해진 이야기입니다. 2026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위대한 역전극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최강자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경제의 중심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